아줌마, 청소나 잘하세요. 면접 보러 온 사람한테 훈계는 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래? 그렇게 무시한 그녀가 잠시 후 면접실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담배꽁초로 인생이 무너진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강남 한복판 마천루처럼 솟은 62층짜리 대기업 본사. 그날 아침 로비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 지원자들로 붐볐습니다. 이곳은 바로 국내 3대 그룹 중 하나 신태그룹의 입사 최종 면접이 열리는 자리였죠. 각자 손에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든 채 면접 대기실로 향하던 지원자들 중 몇몇은 긴장을 달래기 위해 건물 뒤편 흡연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수트에 고급 시계를 찬 남성 정도윤 34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해외 MBA에 굵직한 대기업 경력을 내세우며 오늘 면접도 형식적인 통과 의례쯤으로 여겼습니다. 그 옆엔 명문대 출신의 스마트한 인상을 풍기는 박하린, 그리고 조용히 자기 담배만 피우는 이지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야, 면접날인데도 떨리진 않네. 이력서 보고 떨어뜨릴 수준은 아니니까. 도윤은 웃으며 말했고 할인도 맞장구 쳤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면 이미 7할은 된 거죠 뭐. 그 순간 한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낡은 청소 유니폼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끌며 주변에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죠. 허리는 구부정했고 고무장갑 낀 손에는 오래된 쓰레바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년들, 담배는 꼭 재떨이에 버려주세요. 바람에 날려다니면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꽁초를 쓰레기통에 정중히 넣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눈살을 찌푸리며 콧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아줌마. 여기 청소하시는 거면 그냥 조용히 치우세요. 면접 보러 온 사람들한테 참견은 좀 아니잖아요. 그의 말투는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고 주변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할인도 슬쩍 거들며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쓰레기를 주우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이지은만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고생 많으세요. 할머니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청소부의 눈이 아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동자 같았죠. 이윽고 직원이 나와 면접 대기실로 들어가 달라고 안내했고 도윤은 의기양양하게, 할인은 당당하게, 지은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 할머니는 마대자루를 세워놓고 조용히 무전기를 꺼내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이상 없음. 곧 회의실로 올라갈게요. 그녀의 표정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단단한 눈빛, 고든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기계. 그녀는 바로 신태그룹의 창업주 고문의 아내이자 현 고문 회장 김영옥 76세 여사였습니다. 청소도구는 그저 관찰을 위한 위장이었을 뿐 오늘의 면접을 위한 진짜 심사는 이미 그 담배꽁초 더미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신태그룹 본사 35층 프레스티지홀. 삼중 방음의 오크 소재 마감이 된 이 공간은 임원급 회의와 고위급 면접이 진행되는 특별 면접실입니다. 정도윤은 허리를 곧게 펴고 문을 밀었습니다. 마주선 임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업과 거래하며 쌓은 정보력으로 이들의 이름과 이력까지 꿰고 있었죠. 정무실 부사장, 인사본부장, 전략기획팀장.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지? 면접 테이블 맨 끝 단정한 한복 위에 트위드 재킷을 걸친 백발의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그는 능수능란하게 자신의 경력을 풀어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본사에서 진행한 금융 컨설팅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준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였고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분위기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용히 있던 그 노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네, 회장님. 그는 일단 직책을 몰라서도 예의를 다했습니다. 오늘 아침 건물 뒤편에서 어떤 청소부 아주머니와 마주치신 적 있죠? 그 질문에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부인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뭐라 하셨나요? 도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담배 꽁초 관련해서 말씀드린 정도였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속엔 담배를 무단 투기한 순간을 포착한 CCTV 이미지와 해당 청소부가 무전기로 상황 종료를 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방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이 바로 그 청소부였습니다. 면접실 공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신태그룹은 외모, 학벌, 경력만 보지 않습니다. 회장 김영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그것이 곧 기업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이제야 이해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그 노인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최고 권위자라는 사실을 이지은의 순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입장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김 회장은 유독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저를 기억하시나요? 네.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분 아니 회장님이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보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몰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죠. 이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면접은 그제야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한편 면접장 밖 대기실에 앉은 도윤은 자신의 명함 하나, 학벌 하나, 경력 하나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담배꽁초 하나의 무게를 씹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지원자들은 하나둘 본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도윤은 여전히 1층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가죽 명함 지갑을 힘없이 바라보며 말이죠. 그 안엔 정도윤, 전략 컨설턴트라는 문구가 박힌 고급스러운 금박 명함이 다수 꽂혀 있었습니다. 지갑을 닫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그 노부인 김영옥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 유니폼이 아닌 진청색 한복 위에
브로치가 달린 트위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고운 주름 사이로 연륜과 단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정도윤 씨, 회장님.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허리를 숙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침 일에 대해 그냥 말씀드렸다고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 한 톨의 감정 낭비도 없는 정확한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어조였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 그냥 그 순간에 예민했고, 당신은 그 순간 나이 들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 안에서 보일 태도이자 권력 없는 고객에게 보일 태도예요.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명함 속 직책과 연봉만큼 사람의 격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실력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신태그룹은 능력 있는 악인을 뽑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한마디를 더 덧붙이며 돌아섰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눈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제부터는 명함보다 사람을 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이력서와 명함, 스펙과 경력 위에서 자신이 쌓은 인생이 고작 담배꽁초 하나에 무너졌다는 현실이 그제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다른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지은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그녀를 부른 건 인사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가자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입니다. 이지은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숨을 삼켰고 곧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녀는 문득 그날 아침 청소복을 입고 땅에 떨어진 꽁초를 줍던 그 노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인지 그땐 몰랐던 것이죠. 며칠 뒤 신태그룹 인사팀 사무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인사팀장은 최종 합격자 명단을 회장실에 제출했습니다. 김영옥 회장은 파일을 조용히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 양, 참 단단한 사람이더군요. 예, 회장님. 학벌이나 경력은 화려하진 않지만 태도만큼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 순간 영옥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거리의 벚꽃은 연분홍 빛으로 흩날리고 있었죠. 사람의 겉모습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지만 향기처럼 오래가는 건 결국 마음이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도윤은 본사 인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커피, 다른 손엔 이력서가 들려 있었죠. 그의 얼굴엔 며칠 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해 신태그룹 채용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 중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그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말 한마디가 절로 나왔습니다. 경력, 학벌, 프레젠테이션 능력, 전략 사고력. 그 모든 것을 자신은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유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는 사람의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몇 군데 중견기업 면접을 더 보았지만 예전처럼 의기양양하지도 여유롭지도 못했습니다. 면접장 앞에서도 인사 담당자를 만날 때도 자신도 모르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이제 그날의 그 노인이 청소부가 아니라 회장이라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 순간이 있었다는 기억이 더 쓰라렸습니다. 한편 이지은은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며 가방 속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건 예전에 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던 아이가 준 쪽지였습니다. 언니는 어디서든 빛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언니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 글을 보며 이지은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인생은 늘 조심스럽고 늘 무시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면접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그날의 그 회장님 김영옥 여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지은 양, 네, 회장님. 청소하던 사람에게도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에게도 직원에게도 반드시 좋은 상사가 될 겁니다. 그 말에 이지은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겉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이 되자고. 성공보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되자고. 초여름이 다가오는 5월, 강남의 한 사무용 빌딩 17층. 정도윤은 작은 스타트업 기업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지인 소개로 들어온 계약직 컨설턴트 자리.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감사해야 할 위치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넥타이 매무새를 다듬었고 커피는 항상 블랙으로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게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출근 첫날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그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선배님, 이거 제가 타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였다면, 응, 다음엔 설탕 좀 줄여줘요. 라며 당연한 듯 말했겠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신경 써줘서. 옆자리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수군거립니다. 와, 저 선배, 되게 무섭다고 들었는데 완전 딴 사람 됐네. 도윤은 들은 척도 안 한 채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입맛 속엔 씁쓸함과 함께 어딘가 익숙한 고요가 있었습니다. 그 고요는 그날 면접실의 정적과도 닮아 있었죠. 한편 신태그룹 본사에서는 이지은이 첫 번째 기획안을 발표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 청년 취업 연계 캠페인은 우리 그룹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PPT 리모컨을 누르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 사이 김영옥 회장의 눈빛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저 아이 진짜 사람을 알고 움직이는구나.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고 낮춰보는 버릇, 그건 결국 스스로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짓이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친구 정도윤 씨 말이야.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알아봐줘요.
예, 회장님? 누군가를 한번 꾸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비서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나. 한 사람은 상처 속에서 배우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기회를 통해 피어나고 있었으며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둘 모두를 품어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청년 창업 지원 포럼에서 신태그룹과 여러 중소기업, 청년단체가 모여 공동 발표를 하는 자리였죠. 이지은은 신태그룹 대표로 참석해 청년 자립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럼 발표자 명단을 보고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도윤 넥스트빌 컨설팅 공동대표. 순간 아침 출근길에 무심히 들은 라디오 멘트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몇 대기업 출신 인재들이 스타트업 현장으로 이동해 제2의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날 면접장에서 낯을 붉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은은 회의장 입구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보자 살짝 멈칫했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땐 많이 무례했죠. 이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이번엔 그 숙임에 기싸움도 위선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정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발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실패 경험과 무명 스타트업에서 부딪혔던 현실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말에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위기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법입니다. 명함이 아니라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발표가 끝난 뒤 많은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지은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남자와는 전혀 다른 다듬어지고 낮아진 진짜 사람이 서 있었던 거죠. 그녀가 단상에 올랐을 땐 도윤 역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경쟁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깃들어 있었죠. 포럼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간단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면접 때 그렇게 됐을 땐 솔직히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도윤이 말하자 이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시당한 게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그게 이상하단 걸 처음 알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날의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담배꽁초 하나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을 거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욱 회장은 오전 일정으로 그룹사회 공헌사업부와의 회의를 마친 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포럼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표지엔 이지은의 발표와 함께 공동 발표자 이름으로 정도윤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결국 일어섰네요.
김 회장은 창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믿는 이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보다 그 이후의 태도를 중요시했죠. 잠시 후 그녀는 이지은을 불렀습니다. 이지은 양, 포럼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도윤 씨는 많이 달라졌더군요. 당신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지은은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조금 놀랐을 정도로요.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이지은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신태그룹 사회공헌 파트너십 미팅이 열렸습니다. 외부 협력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협약 체결 자리였죠. 그리고 그 협력사 대표로 다시 한번 넥스트빌 컨설팅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한때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인물이 협력사 대표로 다시 그룹 회의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윤은 깔끔한 셔츠에 얌전한 표정으로 참석했고 자리에서는 불필요한 허세나 자기 과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오랜만입니다. 김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은 고개 들 자격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새롭게 인연을 맺는 자리입니다. 도윤은 손을 맞잡으며 묵직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때 같은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자존심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더 이상 가식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 끝에서 이지은과 도윤은 조우합니다. 둘은 잠시 웃음을 지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고개 들 자격이 있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걸 몰라서 참 오래 헤맸어요. 이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본인을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면접자와 면접관이 아닌 서로를 사람으로 이해한 두 사람의 첫걸음이었죠. 서울 한복판 신태그룹 본사 옥상 정원. 늦봄의 햇살이 연두빛 나무 사이로 흘러내리고 작은 분수대가 졸졸 물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김영옥 회장이 이지은 그리고 정도윤과 함께 간단한 티타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닌 한 번쯤은 웃으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무게보다 온기가 흐르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 이지은 양 봤을 땐 이 친구는 큰 소리 내는 대신 진심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씨는 많이 돌아왔죠.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게 참 기특하고 또 고맙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낮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본 제 모습이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하지만 고집을 꺾고 다시 배우는 건 누구나 못해요. 세 사람 사이엔 따뜻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도심 속의 분주함과 달리 이 옥상 위엔 고요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지 않은 자의 믿음이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은 의자를 밀고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이제 곧 은퇴할 겁니다. 두 사람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지켜보는 역할은 이제 너희 세대가 해야죠.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을 잊지 않는 조직이 되도록요. 이지은과 도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룹 사보에 실린 칼럼 하나가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기업. 필자는 김영옥 회장이었고 글 말미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보다 그의 태도를 기억하라. 명함은 잊혀도 향기는 남는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한때 청소도구를 든 채 땅을 쓸던 회장의 모습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한 남자의 모습이 조용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무 말 없이 사람의 크기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 그게 바로 사람의 깊이와 크기를 말해주죠. 오늘도 누군가의 진심이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깊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